플루타르크 영웅전. 또 폼페이오스, 또 그는 재판 중인 피고에게 찬양 연설을 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면서도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플랑쿠스를 위하여 친히 법정에 나가서 찬양 연설을 하여 더욱더 사람들의 빈축을 샀다. 가토는 때마침 배심원의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법에 위배되는 찬양 연설을 듣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외치고는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이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그 때문에 그는 표결 전에 법정 밖으로 쫓겨나는 치욕을 당했다. 그러므로 카테 이에의 배심원 전원 일치에 의하여 플랑쿠스는 유죄 언도를 받게 됐으며, 그 때문에 폼페이오스의 체면은 말이 아니었다. 그러나 며칠 후에 고발을 받고 재판 중에 있던 집정관급의 정치가 히프사이오스라는 사람이 폼페이오스가 목욕을 마치고 식사를 하러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의 무릎을 껴안고는 자신의 재판을 잘 봐줄 것을 간청했다. 그러자 폼페이오스는 오만불순한 태도로 그런 짓을 하면 저녁밥 맛이 없어진다며 쓸데없는 짓은 그만두라는 한마디를 내던진 채 떠나버렸다. 이처럼 그의 행동이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그 밖에 정무는 질서정연하게 잘 보살폈으며 남은 임기 5개월간의 동료 집정관으로 장인 스키피오를 택하기도 했다. 그리고 폼페이오스에게 영지 총독의 지택을 다시 4년간 연장해주고 군의 유지비로 해마다 1,000탈렌트씩을 주기로 하는 결의안이 시민대회에서 가결됐다. 이것을 계기로 하여 카이사르 일파도 요구하는 것이 있었는데, 카이사르는 로마의 국위를 선양하기 위하여 큰 전쟁을 하고 있으므로 그에게도 어떤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카이사르를 집정관으로 재선시켜주거나 아니면 군주의권을 연장시켜줘야 한다며, 만일 군주의권이 연장되면 그가 애써 쌓은 공적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고 보유하게 될 것이며, 공로자인 카이사르는 마음 놓고 군의 지위를 그대로 계속하여 만인의 칭찬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원로원과 시민들 사이에서 무리를 일으키게 되자 폼페이오스는 사람들이 카이사르에게 품고 있는 혐오감을 없애주려는 호의에서 나온 듯이 자신은 카이사르에게서 온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의하면 카이사르는 어서 후계자가 나와서 자기가 맡아온 이 전쟁을 종결지어줄 것을 바라고 있다고 전하면서, 아울러 카이사르에게는 로마에 오지 않고서도 집정관에 입후보할 권한을 부여하여도 좋을 것이라고 부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카토 일파는 일제히 이의를 주장하여 카이사르는 시민들로부터 동정을 얻고 싶다면 장군직을 내놓고 일개 사인의 자격으로 입후보함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그러자 폼페이오스는 굳이 완강하게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듯이 간단히 패배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카이사르에 대한 그의 본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그는 카이사르에게 사자를 보내어 파라티아인과의 싸움을 거실 삼아 전에 그가 빌려줬던 군대의 반환을 요구했다. 한편 카이사르는 폼페이오스가 왜 군대를 반환해달라는 것인지 그 이유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렇다고 그와 맞설 수도 없어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은 채 병사들에게 후한 선물을 주어서 돌려보냈다. 얼마 후 폼페이오스는 나폴레스에서 병을 얻어 고생하다가 다행히도 치유가 됐다. 나폴레스의 시민들은 프라크사고라스라는 자의 제안에 따라 폼페이오스를 중병에서 구해준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 이웃 도시의 주민들도 이것을 본받아 행했는데 결국 그것이 이탈리아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 대도시, 소도시 할 것 없이 며칠씩 축제가 벌어졌다. 사방에서 모여드는 인파로 입추의 여지가 없었고 길마다 마을마다 항구마다 잔치를 베푸는 사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또 로마시로 돌아오는 폼페이우스 일행에게 꽃이 뿌려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 화환을 두르고 손에 횃불을 들고서 일행을 보내고 또 맞으며 경축하는 그 광경은 실로 아름답기 짝이 없는 장관을 이뤘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실로 내란의 원인 중 가장 으뜸가는 원인이었다고 한다. 폼페이우스는 이 일을 겪은 후 교만한 생각이 들어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눈이 어두워져서 정치적 판단을 그르쳤던 것이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는 행운이 가져다 준 것과 그 자신이 만들어낸 것을 정확히 판단하고 그것들을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하여 신중한 태도를 취해 왔었는데 이 일이 있은 후부터는 그 신중한 태도를 버리고 지나친 자신감으로 카이사르의 실력을 얕보고는 이것과 싸울 힘을 기르는데 소홀히하였으며 대응책들을 모두 귀찮게만 생각했던 것이다. 과거에 카이사르의 실력을 길러준 것을 생각하면 이것을 누르기란 쉬우리라 그 지레짐작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폼페이어스가 카이사르에게 빌려줬던 군대를 갈리아에서 데리고 온 아피우스라는 젊은 귀족이 갈리아에서 세운 카이사르의 공을 과소평가하며 그를 깎아내리기에 바빴다. 폼페이어스는 아직 자신의 무력과 명성이 어느 정도인지 모른 채 카이사르에게 대항하려고 군대를 기르기는 하지만 그것은 필요없는 헛수고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또한 아피우스는 폼페이우스가 카이사르의 병사들 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카이사르는 자신의 군대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말 만큼 카이사르 자신의 병사들에게 미움을 사고 있으나 폼페이우스는 카이사르 군사들에게조차 이토록 대단한 존경을 받고 있다고 허위 선전을 하였다. 이 말을 들은 폼페이우스는 자신을 과신하게 되어 지나치게 대담해졌으며 상대방을 얕보는 마음으로 가득 차 내란을 겁내는 자가 있으면 이를 비웃고 또 카이사르가 로마시로 쳐들어왔을 때 이것을 격퇴할 병력이 없지 않느냐고 걱정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웃는 얼굴을 보이면서 밝은 목소리로 걱정할 것 없다고 타이르듯이 내가 어디에 있건 이탈리아의 땅을 한 걸음만 밟기만 하면 그 즉시로 보병과 기병이 샘처럼 솟아날 거요. 하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는 사이에 카이사르는 점점 더 중앙정계와의 교섭을 기피하여 이탈리아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까지 와서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로마시로 병사들을 보내어 투표에 참석하게 했으며 또 많은 실력자들에게 금품을 보내어 이들과 연락하며 매수했다. 집정관 파울루스와 같은 사람은 1,500탈렌트에 매수되어 편절했으며 정무위원 쿠리오 같은 사람은 카이사르의 원조로 거액의 부채에서 해방됐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도 쿠리오와의 친분 때문에 그의 부채에 대한 보증인이 되어 있었다. 어느 때 인간은 카이사르 부대에서 상경한 백부장 하나가 원로원 앞에 버티고 서 있다가 원로원이 카이사르의 임기의 연장안을 부결시켰다는 말을 듣자 그의 손으로 칼을 탁 치며 그렇다면 이것이 연장시켜주지! 하고 외쳤다고 한다. 이것은 카이사르의 대담한 행동이었으며 매사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크리오가 카이사르를 위하여 원로원에서 제안했던 결의안은 보다 더 합법적인 것이라고 생각됐다. 그는 폼페이우스 장군의 군 지휘권을 박탈하거나 아니면 카이사르 장군에게 현재대로 군대 보유를 허용하거나 그 어느 것이어야만 한다면 두 장군이 다 그 지위에서 물러나 사인으로 들어가 도의를 지키거나 아니면 두 장관이 다같이 각기 병력을 보유하여 세력의 균형을 유지할 때 평화는 보존된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어느 한쪽만을 약화시키는 것은 다른 쪽을 그만큼 강화시키게 되고 따라서 공포를 배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이 제안에 대하여 집정관 마르켈러스는 카이사르를 도적이라고 부르고 그가 군대를 해산하지 않으면 그를 공공의 적이라고 선언하자는 결의안을 제출하였으나 구리오는 안토니우스 및 피수와 결탁하여 이 문제는 원로원에서 표결로 결정짓기로 하자고 주장했다. 표결에 이르러 카이사르만이 군을 해산하고
폼페이오스는 군지휘권을 그대로 갖게 한다는 안에 찬성하는 의원은 원로원 한쪽으로 나와달라고 의장이 요구하자 대다수의 의원들이 의장이 가리키는 쪽으로 걸어갔다. 그러나 두 장군 다 군을 해산하고 군 지휘관의 지위를 사임해야 한다는 안건이 표결에 붙여지자 끝까지 폼페이오스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표는 겨우 22표뿐이었고 나머지 전원이 세력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쿠리오를 지지하여 의장이 가리키는 쪽으로 걸어갔다. 이렇게 되자 쿠리오는 승리는 자기 것이라는 생각에 만면의 희색을 띠며 민중 앞으로 달려나갔다. 민중은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고 꽃과 화환을 그에게 던지며 그를 환영했다. 폼페이오스는 원로원에 나와 있지 않았는데 그것은 군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로마 시내에 있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때 마르켈러스가 일어나서 자신은 앉은 채 이런 말을 듣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하며 이미 10개의 군단의 병력이 알프스 이쪽으로 모습을 나타내어 진군 중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한 장군을 파견하여 조국을 위해 싸우게 해야 하겠다고 외쳤다. 이 소식을 듣자 시민들은 나라에 큰 재난이 있을 때처럼 그 즉시로 모두 옷을 상복으로 갈아입었다. 마르켈러스는 의원 일동을 이끌고 광장을 지나 폼페이우스에게 가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폼페이우스 장군, 본관은 귀하에게 조국을 구제할 것을 명령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군대를 정비하고 그 밖에 더 필요한 새로운 군대를 징집하시오. 마찬가지로 내용을 렌툴루스도 발언했다. 렌툴루스는 이듬해의 집정관으로 예정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명령을 받아 폼페이오스가 모병을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응하지 않고 마지못해 모여든 사람도 그 수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폼페이오스와 카이사르 두 사람이 화해해야 한다고 외쳤다. 또 안토니우스는 원로원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민대회에서 카이사르의 서한을 낭독했다. 이 서한에는 민중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는데 카이사르도 폼페이오스도 다 같이 임지를 떠나 군대를 해산시키고 시민대회에 출두하여 자기들이 맡은 영지 통치에 관한 경과보고를 하자는 교활한 제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새로 집정관으로 취임한 렌툴루스와 동료 집정관은 원로원을 소집하려고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전에 임지 킬리키아에서 이탈리아로 돌아온 키케로는 카이사르가 갈리아를 떠나 군의 대부분을 해산시키고 또 두 개 군단과 일리리군 영지만을 보유한 채 집정관 재선의 시기를 기다릴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폼페이오스가 이것에 난색을 표하자 카이사르의 일파는 일개 군단을 더 감소시켜도 좋다고 양보했다. 그러나 렌툴루스는 이 제안마저 단호히 거부했고 또 카토도 폼페이오스가 또다시 꽤 넘어가 실수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경고하였으므로 키케로의 주정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러는 동안 카이사르는 이탈리아의 대도시 아리미눔을 점령하고서 전군을 이끌고 로마시로 향하여 진군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나 이 보고는 정확한 것이 아니었으며 카이사르의 수하에는 기병 300명과 중장보병 5,000명이 있을 뿐이었다. 그 밖의 군대는 아풀스의 저쪽에 있었지만 그 도착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로서는 적에게 준비할 기회를 주지 않고 그들을 혼란에 빠뜨린 다음 갑자기 기습을 가하려는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는 그의 관할구역의 남쪽 경계선인 루비콘강에 도착했을 때에는 묵묵히 강가에 서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강을 건넌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경거망동인가를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깊이를 알지 못하는 깊은 수렁에 뛰어드는 사람처럼 생각을 중지하고는 앞일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하고 강요들에게 그리스 말로 다만 한마디 운명에 맡긴다 하고 외친 다음 병사들에게 강을 건너라고 명령하였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런 걸로 유명하죠. 다이스 이즈 캐스트. 카이사르가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문이 전해지면서 깜짝 놀란 로마시가 일찍이 유례가 없는 혼란과 공포에 쌓이게 되고 원로원 의원의 일 동안 급히 폼페이오스에게로 달려갔으며 각 정무관들도 그 뒤를 따랐다.
하지만 이미 폼페이우스 군사들은 형편없이 무너져 있었다. 원로원 의원 툴루스가 폼페이우스에게 그의 준비는 어떠하냐고 묻자 그동안 병사들과 군장비에 소홀했던 폼페이우스는 주저하며 자신이 없는 말로 카이사르가 돌려준 군단은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전에 징집한 3만 명도 곧 전선에 내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툴루스는 이에 대하여 폼페이우스 장군, 당신은 우리를 속였군요 하고 개탄하면서 싸움은 불리하니 카이사르에게 사자를 보내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파보니우스라는 의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고집이 센 보잘것없는 쫄장부였으며 그가 가끔 보이는 그 오만불순한 태도는 카토의 직원의 재판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폼페이우스에게 약속한 대로 발로 땅을 차서 군대를 샘물처럼 솟아나게 해보이라고 조롱했다. 폼페이우스는 이런 불순한 비난을 할 수 없이 그저 묵묵히 참고 들었다. 그러나 너무 화가 난 카토는 자신이 예전에 카이사르에 관하여 뭐라고 예언했는지 회상해보라고 말하자 폼페이우스는 그저 선생의 말에는 과연 성견지명이 있었으나 자신은 우위를 생각해서 행동했다고 대답하였을 뿐이었다. 카토는 폼페이우스를 최고사령관으로 선출할 것을 제안하고 이런 큰 난리는 이것을 생기게끔 한 사람이 그 종말을 지어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후 카토는 그 즉시로 자기의 임지인 시칠리아로 떠났다. 그는 추첨에 의하여 이 영지를 관할하게 된 것이었다. 다른 장군들도 각기 추첨으로 당첨된 영지로 떠났다. 그러므로 이탈리아 전역은 대혼란에 빠졌고 주민들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로마 밖에서 살던 주민들이 난을 피하여 시내로 몰려들었고 로마 시내에 살던 주민들은 시외로 빠져나갔다. 이 혼란의 폭풍이 휘몰아치는 가운데서 의지할 곳이라곤 전혀 없고 깡패들만이 세상을 만난 듯이 날뛰는 바람에 정무관만이 이것을 막느라고 진땀을 흘렸다. 전역을 휩쓰는 공포를 진정시킬 방도도 없었고 폼페이우스는 독자적인 판단이나 행동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었다. 사람들은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공포에 떨거나 슬퍼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는데 폼페이우스의 마음도 로마 시민들과 똑같이 공포와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원로와는 의견을 뒤집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가 목격한 바를 보고했으므로 폼페이우스의 귀에 들어온 보고로 적의 진상을 알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믿지 않으면 그것을 알려온 사람은 그 사람대로 폼페이우스를 원망했다. 이래하여 폼페이우스는 원로원으로 하여금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한 다음 원로원 의원 1000원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명령하고는 만약 로마에 남은 자는 카이사르의 도당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포고하고 저녁에 로마시에서 철수했다. 두 집정관은 전쟁이 나가기 전에 늘 신에게 드리도록 되어 있는 제사도 드리지 않고 로마를 떠났다. 그러나 폼페이우스는 위기의 한가운데에 있으면서까지 변함없이 민중의 인기를 잃지 않은 믿음직한 인물이었다. 그의 전략을 비난하는 자는 많았으나 그를 미워하는 자는 없었고 많은 민중이 자유를 찾아서 카이사르를 피하였다기보다 폼페이우스의 임무를 저버릴 수가 없어서 그를 따랐던 것이다. 며칠 후 카이사르는 로마시에 입성하여 이를 점령하고는 시민들을 관대하게 대하고 민심을 진정시켰다. 그러나 그가 국고의 돈을 반출하려고 하였을 때 정무위원 메텔루스가 이것을 제지하였으므로 카이사르는 메텔루스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죽인다고 하는 말은 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실제로 죽이기란 간단한 일이다. 하고 협박라고 하는 협박에 그치지 않을 듯한 심한 말까지 했다. 이래하여 카이사르는 메텔루스를 물리치고서 필요한 돈을 손에 넣은 후 폼페이우스를 추격하여 스페인으로부터의 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그를 이탈리아 본토에서 쫓아내려고 안간힘을 썼다. 폼페이우스는 브룬두시움을 점령하여 많은 선박들을 손에 넣자 곧 두 집정관을 승선시키고 여기에 30개 대대를 붙였어 디라키움을 향하여 먼저 떠나보냈다. 또 장인 스키피오와 처남 크나이어스를 시리아로 보내어 그곳에서 해군을 편성케 했다. 그 자신은 브룬두시움의 성문들을 폐쇄하고 성벽에 경장 보병들을 배치한 후 일반 시민들에게는 집에서 나오지 말라고 명령하고는 전신에 도랑을 파서 바다로 가는 길을 둘만 남겨놓은 채 모든 길에 말뚝을 받아 차가 차단했다. 이렇게 한 후 사흘째 되는 날에는 군의 대부분이 카이사르가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배에 올랐다. 여기서 폼페이우스는 성벽을 지키는 병사들에게 갑자기 신호를 내려 곧 성벽에서 달려 내려와 배를 타라고 명령한다.
그들을 싣고 대안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가이사르는 성벽에서 병사들의 모습이 사라진 것을 보고 적이 도망친 것을 알고서 그 뒤를 쫓았지만 말뚝과 도랑 때문에 행동이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나 시민들이 알려주어 시가지를 피하여 길을 돌아서 무사히 바닷가로 나올 수 있었다. 그는 시내를 경비하면서 한 바퀴 돌았는데 그때 그가 발견한 것은 소수의 병사를 실은 두 척의 배를 제외한 모든 함대가 먼 바다를 향하여 멀어져 가고 있는 광경이었다. 18.